서핑의 성지로 거듭난 강원도 양양. 청년이 돌아오는 마을 공주 최민천 마을 호텔. 쇠락한 도시를 살린 부산 영도 복합 문화공간. 제주의 힙한 매력을 담은 로컬 매거진. 국내외 정원 문화를 선도하는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UN 기구가 선정한 세계 최우수 마을 신안 퍼플섬 등 잘 만든 로컬 콘텐츠 하나가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관계 인구를 형성해 지역 경제를 살립니다. 지역의 시공간을 풍요롭게 만드는 모든 창작물 로컬 콘텐츠. 로컬 콘텐츠는 문화, 관광, 축제, 홍보, 공간 조성, 도시 재생 등 지자체의 성패가 달린 핵심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공한 로컬 콘텐츠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기존의 정책 기반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변하는 라이프 스타일과 트렌드를 기반으로 지역 고유의 자원을 창의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로서의 자질과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로컬 크리에이터를 조명하는 행사는 많았지만 공공의 정책을 콘텐츠 관점에서 접근한 행사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인데요. 노관규 순천시장, 김경달 대표, 연명대 교수, 고재열 감독, 김승수 전 전주시장, 고로상 대표와 윤주선 교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강을 통해서 지금 이 시기 지역 발전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모색할 것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순천에서 온 노관규 순천시장입니다.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제네바에서 열린 남사르 습지도시 회장으로서 다녀왔는데요. 이제 유엔에서도 어떻게 하느냐, 옛날처럼 국가 간이 연대해서 환경 문제라든가 탄소 중립 문제라든가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서 방향을 전환을 했습니다. 왜? 국가가 움직이기에는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몸집이 무겁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 늦습니다. 그래서 유엔 산하에서도 이제 남사르 습지에 가입되어 있는 도시들이 있으면 도시 간의 연대로 서로 경험을 나누고 그리고 또 서로 간에 응원하고 끌어주고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이 내용을 듣고 저를 초청을 해주셔서 영광스럽기도 했지만 이 KBS에서 하고 있는 이 방송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의 흐름을 가장 앞서서 대한민국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 강사도 아니고 저는 순천에서 행정을 하는 시장이지만 그렇다면 우리 순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들을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지역과도 연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연이 조금 서툴더라도 전문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얘기 드리는 내용은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제 주관적인 견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이 순천만 전봇대를 뽑은 그 남자, 대한민국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제 소개를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제 소개 별로 제가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아마 우리 시민들이 아닌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조금 드려야 될 텐데요. 저는 이 대학 공부를 못했어요. 사실은 제가 방송통신대학교 1학년에 입학해서 학교를 못 나가다 보니까 제적이 된 그런 이력을 가졌는데 혹여라도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요즘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힘든 분들이 계시면 야, 저런 사람도 저렇게 굳굳하게 사는구나 하고 용기를 좀 얻어주십사 간략하게 제 프로필을 좀 적어왔습니다. 저는 사실은 순천 매산고등학교가 제 최종 정규 학력입니다. 그래서 고로공단에 있는 공원도 하고
또 그걸 벗어나서는 이게 말단 구급 공무원이 되어서 일선에서 근무도 해보고, 또 20대 후반이 되어서는 그것저것 다 때려치우고 사법고시에 도전해서 또 사법고시 합격해서 검사 생활도 또 몇 년 했었고, 그러다가 제가 이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발탁돼서 이 정치에 들어오게 됐거든요. 근데 참 아쉽게도 제가 국회의원은 5번을 떨어졌어요, 나와서. 근데 시장은 제가 지금 민선 4기 5기가 되고 10년 만에 돌아와서 지금 시장을 하는데 세 번 다 시장은 제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 있을 자리가 시장이었는데 괜한 욕심을 내다가 지금 10년 동안 밖에서 빙글빙글 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제 이 시장을 3번씩이나 했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요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 이 객관화된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생하시는 시장 군수님들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계시는 도시의원님들 또는 중앙정치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님들 오해는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장이 뭐냐?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뭐 같아요? 행사 있다고 부르면 쪼르르니 달려오고, 그리고 또 무슨 모임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 가고, 시민들이 나와서 민원 제기하면 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해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혹시 이런 사람들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를 한 지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진행될수록 이게 국회의원인지 자치단체 장인지 도의원인지 시의원인지 구별이 안 되고 모든 리더십이 혼재되어 있는 모습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현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자치단체장을 빼놓고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공무원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은 의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과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뭐가 달라야 되느냐? 국회의원이든 도의원이든 시의원이든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갖가지 해결될 수 없는 민원이든 해결될 수 있는 민원이든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들렸을 때 다 예스라고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 이분들은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 공무원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민주성만 따지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치단체장은 공무원을 직접 지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로 뽑혔기 때문에 50%는 바로 이 민원에 대해서 예스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만 50%에 대해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노라고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치단체장입니다.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어떤 사람 원합니까? 마음씨가 정말로 좋고 나를 아이고 아파서 얼마나 고생했느냐고, 정말 당신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었겠다고. 그런데 병은 잘 못 고치는 사람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물어보니까 말도 툭툭하고 뭐하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앓고 있는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치료해 주는 사람을 원합니까? 그 사람은 원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로 뽑는 시장이든 군수든 또는 도지사든 또 광역시장이든 전부 다 우리가 1번으로 해야 될 게 뭐냐? 우리 지역이 도대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이거를 모아서 힘을 만들면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느냐? 세상의 흐름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느냐? 과연 미래로 가는 방향으로 우리 지역의 힘이 결집을 되면은 해결할 수 있게 갈 수 있겠느냐? 세상의 흐름이. 요거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 이걸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자치단체장이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4년 동안 임기를 맡겨두잖아요. 아, 이 양반이 엉뚱하게 세상은 지금 2100년으로 가고 있는데 혼자 나는 과거가 좋아 해갖고 1950년으로 가고 있으면 이 도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는 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계획만 잘 세운다고 되는 것도 또 아닙니다. 이분이 정치적으로 이결을 이겨낼 수 있는 체력과 맷집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맷집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얘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순천시장을 2006년에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되기 위해서 선거를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중앙정치 해보겠다고 정치권에 온 사람입니다. 근데 순천이라는 지역에 특수한 사정이 생겨서 시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되고 제가 제일 걱정된 게 뭐였냐? 어떻게 해야 되지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시가 어디로 가야 되지에 대한 고민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왜? 준비를 미리 안 했기 때문에. 공약은 엄청나게 내세웠지만 그거는 전부 다들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기획사들 그리고 주변에 도와주는 선거 참모들 이 사람들 생각이지 내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 돼서 뭘 먼저 했느냐? 일단은 남들이 이 사람은 경험도 있고 성실하고 그래도 공무원으로서의 모범이 될 만하다 하는 사람들 몇 명을 추천해 주길래 그 사람들로 뭘 만들었냐? 바로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왜? 제가 들어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야 순천은 교육도시야 교육도시 교육에 투자해야 돼 이런 사람도 있고 야야야 순천은 문화도시야 야 송광사도 있고 나간읍성도 있고 이게 다 있는 데야 그러니까 이걸로 가야 돼 하는 사람도 있고 도대체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제가 읽은 여러 가지 책들과 경험으로 요 생태를 기반으로 해서 도시를 가지 않으면 안 될 텐데 하지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6개월 동안에 4개 분야의 20명의 순천시의 가장 소위 에이스라고 불리우는 공무원들로 TF팀을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일을 시키면 하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용역을 맡기는 겁니다. 외부에다가. 우리 모르니까 예산 세워가지고 밖에다 어찌하오리까 하고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용역을 해주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학생들 있잖아요. 어머니가 초등학교 다니는 자기 아들들 공부 계획표 세워준 거나 똑같습니다. 안 됩니다, 그게. 실현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기 몸에 익지 않기 때문에 실천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 시의 운명은 민선 선거로 뽑아놓은 시장의 생각과 경험 많은 공무원들 여러분들 생각을 합쳐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중장기 계획을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이건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공무원들이 일선 과로 돌아가서 바로 집행이 가능한 계획이 됩니다. 근데 외부에서 계획을 세워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 읽어보기도 싫지만 캐비넷 속에 들어있는 죽은 계획이 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거의 99%입니다. 그리고 이거 공부해갖고 소화해서 각 자기 업무에다 이거를 실행하기에는 이거는 굉장히 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이걸 잘한 것 같아요. 회의도 많이 했고 현장 방문도 많이 했고 전문가 토론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 길게 2020년까지 우리 도시가 소득이 3만 불 정도 됐을 때 어떤 모습이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계획이. 그게 지금 언제 지나갔느냐? 2년 전에 지나갔습니다. 2년 전에.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솔직하니 3번씩이나 자치단체장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지방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삼합이 잘 돼야 된다. 무슨 얘기냐? 예, 시장 한 명 잘 뽑는다고 지역이 발전하냐?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시장은 지역에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지 이 사람이 이거를 실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하는 사람이 누구냐?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 사실은요, 그래서 이 공무원들 역량이
미래를 읽어서 내놓은 시장만큼 뛰어나야지만이 이 도시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필요 조건을 갖추는 겁니다. 필요 조건을. 그런데 시장 하나는 똑똑한데 공무원들이 전부 다 아이고 당신 4년 후에 다시 선거에서 되려면 우리말 잘 들어 하고 고집 부르고 있어버리면 그래요, 맞는 것 같네요, 이러고 있어버리면 그 도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끼리 얘기하면 콩나물 실에 엎어본 겁니다. 그건 안 돼요, 그 도시는. 그런데 공무원들은 뭔가 해보려고 그러고 시장이 미래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시장이 아이고 그거는 당신들이 해야 될 일이고 나는 가가지고 골목에 가서 악수하고 손잡고 행사장 가야 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앉아있으면 그 도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요것도 콩나물 실어 엎어본 거예요. 이거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정말로 실력 있는 시장과 신뢰받는 공직자, 근데 그 중에서도 뭐냐, 바로 여기다 내놓는 것처럼 지혜를 내놓는 공직자들이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공무원들은요, 돈 줘, 예산, 사람 짜줘, 일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일본에 제가 예를 한번 보니까 한 3, 40년 전에는 뭐 또 있냐, 모든 공무원은 과장으로 퇴직한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런 선진국에서 하는 게 전부 다 뭐냐, 이제 여러분들 조직을 주고 예산을 줘서 일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자동으로 돌아가는 항법장치라고 이제 요런 일은요, 뭔 얘기냐, 정치가 필요 없는 사회예요. 그냥 아는 길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누구냐, 정치는 바로 여러분들이 선거로 뽑는 사람들은 없는 길을 찾아서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갈 사람들이 지혜롭지 않으면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지혜를 내놓는 공직자를 원하는 겁니다. 요거는 뭐 방송 나중에 정리해 줄 걸로 생각하고, 순천시 공무원들은 엄청 힘들다고 난립니다, 요즘에. 왜? 시장이 이렇게 생각을 내면 이거를 실현시켜서 눈에 보이게 만들어줄 분들이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두 개의 손바닥에 소리가 쫙 날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만큼 힘들게 공부하고 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되면 일단 뭐냐, 기본적인 필요 조건은 됩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되느냐, 안 됩니다. 사실은 저는 우리 순천시의 시장을 하면서 나는 시민들을 대단히 높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바로 시민들의 눈높이가 어디에 가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 순천은 아시다시피 공장이 하나 제대로 있는 것도 없고 뭐가 제대로 산업 기반이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호남에서 광주 전남북을 통틀어서 광주 전주 다음에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순천입니다. 순천이 왜 이렇게 됐겠느냐, 시장이 방향도 제대로 정하고 신뢰받는 공직자가 있었다 손치더라도 바로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가 그만큼 높았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뒤에서도 보지만요, 제가 전봇대를 뽑고 생태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동천변에 개발을 못하고 하는데 다른 도시 같으면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왜? 반발에 부딪혀서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이거를 다 내 손에가 있으면서 이겨내서 박수를 쳐주고 같이 해줘서 오늘의 순천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시민들 눈높이가 품격 있는 시민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돼야지만 이제 충분 조건이 완성이 돼서 그 도시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천은 살아난 것이요. 이게 지금 살아났다니까, 살아났어요. 자, 이제 전봇대 얘기를 좀 이제 드리려고 하는 게요. 그렇게 해서 그때 우리가 결론이 뭐였냐, 제가 생각한 것들을 바로 이 에이스로 평가받는 공무원들이 연구하고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생태를 기반으로 도시를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다라고 저도 그렇고 관련 공무원들도 그렇고 전문가들 다 해서 이제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생태 얘기를 했더니 와 엄마 요것도 받겠다, 나는 대한민국 생태수도를 만들겠다고 했더니 뭔 놈의 얼어 죽을 놈은 생태냐, 생태는 얼리면 동태고 말리면 명태고 뭔 강원도에서 말리면 황태고 이렇게 해서 난리가 났어요. 왜?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생태 아니냐 이런 거예요. 이게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 절대로.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제 진행을 했던 일들이 이런 일들입니다. 사실은요, 저는 정말 운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요 생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도시가 계획을 세우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순천만을 기반으로 해서 하다가 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순천만에 두루미가 얼마나 오고 순천만에 관광객이 얼마나 오는가를 물어봤더니 관광객은 15만 정도, 그리고 두루미는 물어봤더니 170마리인가 80마리 정도 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요거는 언제 안 올지도 모르니까 세계 두루미를 연구하는 데나 다른 데서 이걸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럼 두루미가 어디가 많이 온답니까? 그랬더니 일본에 있는 이즈미 씨가 세계 두루미의 90% 이상이 월동을 한다고 알려줘서 공무원들과 함께 일본의 이즈미 시로 제가 날아갔어요. 이즈미 시에 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두루미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새가. 세상에 그 논바닥에가 그 어마어마한 큰 새들이 양계장에 다 키우는 것처럼 아주 사방천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즈미 시장님한테. 왜냐하면 매번 찬바람이 나면 제일 먼저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뭡니까? AI. 이 고병원성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새가 감기 걸려서 죽는다 그 말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요 두루미가 혹시 많이 죽냐고 했더니 많이 죽는데요. 얼마나 죽냐고 1년에 한 90마리 정도가 죽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많이 죽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시는 그보다 조금 더 오고 있기 때문에 두루미가. 그래서 물어보면서 아니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이 죽는답니까 했더니 전깃줄에 걸려서 많이 죽는다는 전혀 제가 생각지도 못한 답이 온 거예요. 왜? 우리는 당연하게 지금 AI인가 고병원성 이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걸려갖고 죽을 줄 알았더니 생각지도 않게 전깃줄에 걸려서 죽는다고. 왜 전깃줄에 걸린답니까? 그랬더니 새가 워낙 크다가 보니까 그 논바닥에 전봇대가 엄청 많거든요. 거기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깃줄에 걸려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순천만으로 딱 온 거예요. 아이고 우리 논에도 똑같이 전봇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저 전봇대 뭐 때문에 저렇게 많이 있답니까? 논에 양수기에 물 대는 게 그 전기를 이용해서 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담당 부서에 있다가 제가 오라 그래갖고 차모 친구 겸해서 이제 팀장이 있어요. 아니 차 계장 요 너네 전봇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대책을 세우셨는데 한 달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양반이. 아, 왜 안 오냐고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달 만에 들고 오는 게 전기줄을 다 지중화하겠다고 계획을 들고 왔어요. 그 가격을 요리 보니까 논 다 사는 값보다 더 들어요 이게. 아예 나 같으면 논 다 사불겠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눈만 끔벅끔벅. 그래서 뽑으시오 뽑아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뭔 소리인지 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전봇대를 싹 뽑으라고요. 그랬더니 아 그럼 농사는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래서 아이 농사는 위에서 물을 대주고 만일의 경우에 농사가 안 되면 순천에서 제일 잘된 논에 결국 차액만큼만 보존해 주면 될 거 아니요. 아이 그러고 영농사업단 해갖고 하면 되지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전봇대를 우리가 뽑을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것도요 우리 그 당시에 과장했던 최덕님 지금 우리 박남희 총감독이 와 계시는데 아 우리는 그랬어요. 아예 날 좋은 날 해하고 뽑읍시다 그랬더니 중앙에 제가 연락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환경부하고 이렇게 다 관련시켜 그랬더니 거기 제가 아는 박수택 기자님이라고 이따 이제 영상에 나올 텐데 이분이 그래요. 당신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냐고. 아니 뭐요 전봇대 뽑는데 했더니 세계에서 두루미를 위해서 전봇대를 뽑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었대요 지금까지.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뭐하러 기록에 남겨야지 기록도 안 남기고 그러냐고 그래요. 사실은 그렇게 해갖고 이제 전봇대를 이렇게 뽑게 됐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멸종위기 천연기념물 두루미가 죽거나 다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전남 순천시가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철새 보호를 위해서 순천만 일대의 전봇대를 모두 철거한다는 것입니다. 박수택 환경 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루미가 다리 부러지거나 날개 꺾이는 사고가 해마다 끊이지 않습니다. 전깃줄에 걸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내 최대 흑두루미 월동지 순천만에서도 지난해 1월 전선 충돌 사고로 한 마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흙두루미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전깃줄과 전봇대를 철거하겠다고 전남 순천시가 작정하고 나섰습니다. 순천만 들판의 전봇대는 282개, 전선 길이는 모두 합쳐 12,000m입니다. 내년까지 모두 철거할 계획입니다. 시민들도 호응하고 나섰습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자연과 가까이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훨씬 더 중요한 일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두루미들도 더 많이 올 것이고 또 인간과 더 가까이 할 것이고 우리 삶이 훨씬 더 풍부해질 겁니다. 참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걸 뽑았거든요. 2년이 지나서 어떻게 하느냐. 두루미 숫자가 늘어난 만큼 10만 명, 15만 건 오던 관광객이 300만으로 순천만이 늘어나는 거예요. 300만으로. 이게요. 중앙 모 일간지 일면에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당시에 대통령이 어떻게 됐냐. 헬리콥터를 타고 순천만을 2번이나 오셨어요. 이것 때문에. 진짜로 이렇게 됐냐고. 보십시오. 이게 관광객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흙두루미 숫자도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이게. 이 당시에 세계 흙두루미가요. 전체적으로 10,000마리밖에 없어요. 10,000마리. 그러니까 만일에 일본이나 여기에서 질병이 돌아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세계 한 종이 다 멸종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애들이 참 희한해요. 우리가 말도 안 했는데 순천만으로 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더 놀란 게 뭐냐. 2, 3일 전에 얘기해요. 세상에 원래 순천만의 흙두루미가 보통 오면은 4,000마리에서 5,000마리 정도가 월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흙두루미 전체 숫자도 순천만이 이렇게 한 다음에 10,000마리에서 15,000마리로 늘어났었어요. 15,000마리. 종 자체가 늘어난 거죠. 근데 일본에서 하루에 한 400마리 정도가 이 조류독감으로 죽는다는 얘기가 나와서 야, 이게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일들이 생기는가 보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전봇대 뽑을 때 그 당시에 공무원들하고 그랬어요. 아, 이거 어느 날 두루미들이 알고 순천으로 피나는 거 아니야. 그러고 농반 진반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그러는데 세상에 얼마 전에 10,000마리가 넘게 왔어요. 올해도 어김없이 겨울 진객인 흙두루미 대가족이 전남 순천만을 찾아왔습니다. 철새 서식 환경을 꾸준히 개선하면서 전 세계 개체수 절반 이상인 10,000여 마리가 순천만에 몰려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장관이라고 합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 5대 연안습지인 순천만 상공에서 천연 기념물인 흙두루미 떼가 화려한 군무를 펼칩니다. 농경지는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한가로이 휴식을 취하는 녀석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일본으로 내려갔던 흙두루미들이 순천만으로 다시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10,000여 마리가 넘게 지금 관찰되고 있고요. 시베리아의 혹독한 추위를 피해 순천만을 찾은 흙두루미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000마리. 지난 1996년 흙두루미 70여 마리가 첫 관측된 이후 26년 만에 160배나 증가한 겁니다. 전 세계 15,000마리밖에 남지 않은 흙두루미 70%가 순천만을 찾은 건 서식 환경을 적극 개선한 효과 때문입니다. 10년 전 전봇대 1,100여 개를 뽑아 서식지를 넓히고 친환경 경관 농업을 시작하면서 일본 이즈미시에서 월동하던 흙두루미가 하나둘 순천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두루미 같은 희귀조들은 환경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두루미가 월동하는 숫자가 늘었다는 것은 사람이 살기 좋은 생태 조건이 더 좋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S자 물길을 따라 광활한 갯벌과 갈대밭이 펼쳐진 순천만이 세계적인 흙두루미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네? 아이고, 근데 이제 요것이 이대로 끝나면 좋았는데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오메. 이제 저렇게 된 거예요. 관광객하고 차량이 얼마나 많이 왔냐 그러면은 몇백만이 와버리니까 순천만에서 소화가 안 돼버린 거예요. 아니 어디 다니면 대중교통도 미용하시오. 뭐대로 차를 끌고 그렇게 온가 모르겠어. 아주 그냥 만들어도 교통을 해결을 못해요. 거기다가 또 어쩌냐, 도시의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막 밑에 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겨우 만들어 놓은 이것이 정말로 이제 무너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찌할 것인가 고심을 하다가 그 당시에 정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이 계세요.
저희들이 그때 그 당시에 관광과장을 하는 최덕림 과장과 요런 몇 사람들한테 예, 제발 좀 요런 것들을 계획을 세울 사람 한번 찾아보시오 했는데 그때 우리한테 나타난 사람이 해양수산연구원의 박상호 박사예요. 사실은 내가 이분이 지금도 어디 가면 고마운 게요, 정책 결정은 제가 하고 실행은 저기서 했지만 정말로 이것을 우리한테 제시를 해준 사람이 이 양반이에요. 용역병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긴 시간을 이 양반이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방향을 알려준 거예요. 이게 어떻게 알려줬냐,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은 절대로 보존해 줄 공간과 완충을 시킬 수 있는 공간과 혹시나 도시가 조금 오더라도 양쪽에서 서로 전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누어서 도시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 안을 준 거예요. 아, 이 양반도 제가 10년 만에 보니까 흰머리가 많이 나버렸더만. 이 양반 정말로, 이 양반은요 이 순천만을 이렇게 한 것이 우리 간단하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지금 남해안 서해안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문화유산이 됐잖아요. 이거는 순천만 덕이 적다고 누구도 평가할 수 없을 거예요. 만일에 다른 식으로 우리한테 제안을 해줬다 그러면 오늘의 저 멋진 모습과 생태가 보존되는 것이 없어졌을지도 모른다니까. 이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이 방송 듣지도 않겠지만 박상호 박사 박수를 한번 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이제 정원박람회를 기획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정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원? 에? 아이고, 그때 보니까 우리나라가 정원에 대해서 좀 죄송한 얘기로 제대로 알아서 알려주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정원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먼저 공부를 한 거예요. 제가 이걸 에코벨트를 쳐야 된다, 아까 보존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철조망을 칠 수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뚝을 쌓을 수도 없고, 그럼 뭔가 우리들의 삶 속에 뭔가를 지금 가치를 높여주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정원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우리가 딱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무엇이 되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니 그러기는 그런 모양인. 나는 순천 시민들이 대단한 게 너무너무 좋은 일, 우리 이름이 순할 순자다 하늘 천자 아니에요. 하늘의 순리에 적응하는 사람들이 산 데서 아마 복을 주신 것 같아요. 내가 고정희 박사란 분이 독일의 정원 얘기 책을 썼는데, 아, 내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와가지고 사법고시 된 사람이라 공부를 좋아한 줄 알고 우리 저 최덕림 과장하고 도서관에 있는 모 과장 팀장이 책을 계속 나한테 갖다 주네, 읽어보라고. 나도 공부 안 좋아해. 여기 공부가 취미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오. 아무도 없어. 공부 다시래. 근데 그거를 딱 보니까 내용에가 독일 정원 얘기가 써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내가 그 양반한테 전화했어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가능하냐고 그랬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가능하죠 그러더라고요. 아니, 순천에서도 가능합니까? 했더니 가능하죠. 근데 어떠 하려고 해?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떠 하려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서 지금 보이시는 저쪽에다가 벨트를 치기 시작하는데, 와, 엄마 이거 하고 나 맞아 죽는 줄 알았네. 왜? 오메 먼 놈은 사방천지가 산이고 강이고 들이고 논인데 정원을 만들어야 저거 대하고 순천 망하려고 저 노광기 저 사람이 지금 작정을 했다라고. 여러분도 혹시 들어본 사람 있어요? 참말로 징합디다, 진짜 징해.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박람회를 기획한 거예요. 기획하고 보자, 외국에 가서. 외국은 어쩌느냐.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가본 게 라인강 주변에 있는 보온저류지로 우리가 가봤어요. 세상에 그런 나라들은 수십 년 전에 이런 걸 다 한 거예요. 수십 년 전에. 우리가 얼굴이 뜨끈뜨끈합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어찌됐든 그때 우리가 기획을 해서 만들어낸 게 뭐냐, 정원 박람회예요. 지금요, 저는 정통적으로 이 정원에 대해 공부를 안 했는데 세계 아마 정원이라고 좀 이름 있는 정원은 세계 각국을 거의 다 가봤어요. 제가 책도 무지하게 읽었고. 근데 이것도 우리가 순천이 진짜 운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이게 2013년에. 그리고 요때 저 고향 떠났다고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서울에 있는
순천 출신의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도와있어요. 왜? 정부 자체가 정원이 뭐인지를 모르니까 어느 부서에서 이걸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간 데마다 다 퇴차 맞은 거예요. 어느 부서 가니까 뭔 정원이라니까 퇴차. 다 퇴차 맞았는데 이걸 받아준 유일한 데가 어디냐면 산림청이에요. 산림청.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 이게 대행하는 데가 어디냐면 산림청이에요. 거기 우리 하영재 산림청장이 계셨는데 지금 국회의원하고 계시죠. 이분이 자치단체 장을 하시다 거기를 가신 거예요. 이게 얼른 알아먹은 거예요. 이게 야 앞으로 우리나라 도시가 살 길은 여기밖에 없다는 게 거기도 살고 순천도 살고 전국에 있는 모든 도시가 살게 된 거예요. 아무튼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정원박람회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자, 결과를 한번 봅시다. 나만 망했어. 나만. 왜? 아예 박람회란 60% 해놨는데 와만 뭔 지역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최루탄을 딱 던져보내 가갖고 허허 이제 우리가 요거를 할 때 앞 뒤를 다 풀어야 될 거 아니요. 지역에 이롭게 참말로 이제 미치고 팔딱질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게. 그러고 물어보니까 전부 다 나가면 안 된다고 그러네. 나가면 안 된다고. 근데 어찌 갈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내가 제 양반한테 저 체육장한테 물어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획도 하고 유치도 하고 조성을 했는데 몇 프로나 지금 됐어 그랬더니 좋게 잡으면 65%에서 70%고 조금 짜게 잡으면 한 60% 정도가 된 것 같다고. 그러면 이제 계획도 다 세워놓고 다 했으니 마무리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쭈삣쭈삣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왜? 나 믿고 전부 다 뽑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저는 어떻게 일을 했느냐. 한 사람을 과장을 정했잖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인사권자가 마음대로 토목하는 너는 거리가, 그 다음에 뭐 나무를 하는 살림에 관련된 사람 너는 어디로 가, 이렇게 정해주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혹시 이 유튜브나 이 방송을 지방자치에 관련되는 분이 본다면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번 박람회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 당시도 책임을 맡긴 사람한테 내가 인사권을 줬어요. 자, 당신이 여기에 시장이다. 이게 당신이 가장 신뢰할 수 있고 호흡이 맞는 일할 사람을 당신이 선발해라고 그 권한을 줬다니까요. 아마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왔다. 근데 나만 꼼꼼한 줄 알았더니 그 사람 뽑아간 그 과장님도 무지하게 꼼꼼하더만 보니까. 아무튼 정원박람회에 있는 모든 인력 구성이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된 거예요. 그렇게 밖에서는 이런 말할 수 없이 반대하고 난리를 쳐더라도 이 양반들이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시장 하나 믿고 있는데 오면 시장이 이제 가능하겠죠 하고 이제 요 문제는 내가 중앙 가서 풀어야 된다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나는 시민을 믿고 나온다는데 다른 건 다 용서해야 돼. 요거는 시민들한테 용서 안 하시더만. 내가 그래갖고 그 이후에 저기도 얘기했더만은 국회의원 3번 떨어진 거예요. 3번. 그리고 지금 10년 동안 혼을 내시고 이번에 지금 다시 끌어내 주신 거예요. 지금 제가 잘못했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는데 아무튼 그리 된 거예요. 와, 막 그리 되는데 요 박람회가 다들 될까 안 될까 하는데 와, 어마어마한 인원이 왔잖아요. 여기에 한 1000만 왔습니까? 에? 그 정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원박람회 반대했던 사람들이 다 지가 있다고 난리네. 그 세상 인심이요. 어쩔 것이요. 그건 할 수 없지. 노광주만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렸네. 나만. 응? 그러니까 어른들이 나 나가면 그래요. 짠하다고 안 해요. 아이고 자식 돌은 들고 까재는 다른 사람이 잡아가 불고 막 그런 얘기에 주로 하는 얘기가 그리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순천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대한민국에 새로운 이정표를 생긴 거예요.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뭐를 하느냐, 정원박람회를 계획해서 실행하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국가정원을 만들려고 난리들이에요. 지금 산림청에서 안 받아줘요. 그리고 우리 순천은 생산 기반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도 광주, 전주에 의해서 호남에서 3번째로 큰 도시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이게
예, 이것이. 그래서 나는 사실은 이게요, 한 도시가 어떻게 해야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몸으로 제가 깨달은 사람이에요. 아무튼 어쨌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렇게 만든 데는 저 열정적인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순천 시민들 대단한 분들이 나는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사실은. 자, 제가 10년 동안 이제 여러 번 중앙정치 실패를 하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변했느냐 한번 보십시오. 모든 문제가 수도권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완전 블랙홀이에요. 사람도 돈도 정치적인 힘도 다 전부 다 수도권으로 다 갑니다. 여기에서 집값, 일자리, 교통, 공해 모든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소멸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웃기냐, 우리는 북쪽으로는 가지를 못해요. 수도권이 과밀화되니까 중앙에서는 계획을 세울 때 요 있는 여러 도시들을 좀 쪼개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이게 해소될 줄 알았는데 거기까지 다 거대한 블랙홀이 돼가지고 이제는 더 크게 대한민국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형태가 됐어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현대 행정체계는 중앙정부, 광역, 기초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조선시대 500년 동안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했는데 요거는 안 바뀌고 있어요. 안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장 군수님들 죽어라고 하는데 중앙의 공천 때문에 고민하지. 그리고 지금 요런 체계 안에서 갇혀가지고 내가 볼 때 소신껏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이제 바꿔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 지금 민주주의라면 지방자치가 자리 잡으려면 정당 공천도 폐지해야 돼요? 안 돼요? 이거 지방자치 기초는 있잖아요. 정당하고 아무 관련도 없어요. 아무 관련이. 우리 기초에서 묵고 사는 문제는 이거 정말 바꿔야 됩니다. 응? 이거 안 바꾸면 대한민국에는 미래 없다고 봅니다. 왜? 보십시오. 지방자치를 30년 했는데 우리 전남은 역설적으로 어떻게 됐냐, 22개 시군 중에서 4일인가 5일 전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우리는 몇 개가 없어졌냐, 13개가 앞으로 소멸이 돼버린다고 딱 나와 있어. 순천은 저거 잘하는 거 우리는 소멸 안심지역이라고 나왔기는 합디다. 우리 순천은 이렇게 돼본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지금부터 나서 봅시다, 한번. 자, 한번 봅시다. 요 벨트에 일극체제라는 하나 존재만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요 국토 균형 발전은 북쪽으로는 철조망이 가로막고 북한 때문에 못 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쪽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가 살려면, 대한민국이 살려면 어디냐, 바로 그거는 남해안 벨트예요. 남해안 벨트. 우리가 남해안 벨트에 지금 관광 정책으로도 돈 무지하게 많이 썼습니다. 아마 어림잡아서 10조 이상 썼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안 벨트의 중심에 서 있는 도시들이 어디냐, 순천이고 여수고 광양입니다. 이게 이렇게 허브 기능으로 요 남해안 벨트를 연대에서 만들어주지 않으면 저는 대한민국 미래 없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도 있잖아요. 순천 하나만 잘 살고 여수 하나만 잘 살고 광양 한 군데만 잘 살고 고흥 한 군데 잘 살고 구리 한 군데 잘 살고 이렇게 해서는 문제를 못 풉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앙정부한테 강력하게 주장하고 해야 될 일들이 이것입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제가 남사로 총회를 가봤더니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세계도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제는 국가보다는 도시 간의 연대 협력이 대세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다 저렇게 모인 거예요, 저렇게.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 2013년에 우리는 순천만을 보존하고 도시의 팽창을 막아내고 순천만에 밀려드는 관광객과 여러 가지들 압력을 이겨내기 위해서 에코벨트 개념으로 정원박람회를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삶 속으로 끌어들이는, 우리의 바로 삶 속에가 정원이 있는 이런 도시로 도시공간을 재배치하는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내년에 볼
2023년 국제정원박람회예요, 이게. 아마도 세계인들이 와서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도. 자, 요거는 우리가 요즘에 듣기 좋게 뭐 웰리스 시대니 메타버스 시대니 많이 들어봤죠? 요것에 어떻게 되는 도시여야지 이게 가능한지를 순천이 알려줄 거예요. 그냥 순천이 증명해 줄 겁니다. 순천 시민들이 증명해 줄 거예요. 그것이 내년의 박람회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시내 배가 다니는데도 이제 서울 빼놓고는 순천이 유일할 것이고, 차를 위해서 아스팔트를 깔아놓은 도로가 이제 결국 그린웨이, 잔디가 쭉 깔려있는 도로에서 시민들에게 돌아올 것이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저류지가 이제 정원이 돼서 우리 삶 속으로 올 것이고, 한 해 농사 한 번만 짓는 이 농경지들이 완전하게 정원으로 우리 속에 올 것입니다. 그리고요, 내가 살짝만 알려주려고 그래. 많이 알려주면 안 되니까. 자, 요즘 제일 좋은 게요, 밥 먹고 헬스장보다 더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걷는 거예요. 그것도 잔디밭이 최고예요. 잔디밭이. 요렇게 만들 거예요. 요렇게. 순천만 남사르 습지에 가 있는 거기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국가정원, 그리고 지금 만들고 있는 우리가 리버 가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그린웨이라고 불리는 롱 아일랜드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 긴 거리들이 다 요렇게 될 거예요. 아마 깜짝 놀랄 일이 생길 거예요. 보십시오. 그리고 어떻습니까? 50만 평이라는 정원에서 하룻밤 자는 거 세계에서 순천밖에 안 한다니까요. 없다니까. 없어. 요거 있잖아요. 정원박람회 원조인 도시들도 못해. 보고 가재. 아무나 우리 재워주지도 않을 거예요. 하여튼 자격이 돼야 됩니다. 자격이 돼야 돼. 우리 재울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멋지지 않아요? 이런 거 돼요. 이거 이름하여 가든스테이예요. 가든스테이. 요것도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도시의 정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해법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이것도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고는. 정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곳에서 뛰어노는 곳으로. 저렇게 나를 이겨먹으려고. 정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공간을 넘어 일상 속으로 모두의 손으로 정원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꽃과 나무 그리고 우리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모두가 정원사가 되었습니다. 함께 뛰고 함께 땀 흘리며 정원은 도시를 가꾸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1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있잖아요. 제가 오늘 지금 정원박람회 광고하러 나온 건 아니거든요. 우리 전봇대에서 지금 얘기가 시작됐잖아요. 대한민국은 지금 나라 전체가요, 도시개혁을 처음부터 해가지고 만든 도시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밥을 어떻게 먹고 살 만한 나라가 됐는데,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는 요건은 아니에요. 제가 이 정원박람회를 하러 다니면서 외국에 가서 느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찰스 생스가 이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가 세계 경제에 10대 강국이고, 우리가 이 정도 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정원에 정문을 안 열어주냐고. 그리고 비가 오는데 안내인 하나 없이 어떻게 우리 스스로 돌아다니냐 이렇게 놓냐고 제가 항의를 했거든요. 그때 이 양반이 삐시게 웃어요.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당신네 나라 밥 먹고 사는지는 다 안다 이거예요. 근데 니네들 나라 수준은 정원을 보고 문화를 논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 나라라고 딱 한마디로 해버리는 거예요. 딱 부해가 나기는 나더라도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안 그래요?
우리가 굉장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과연 우리가 만나면 남자들 군대 얘기, 골프 얘기, 그리고 새끼들 얘기, 또 하나 그 얘기 말고 얘기를 얼마나 나눠본 적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식 얘기, 거기도 골프 얘기, 누구 험담하는 얘기, 뭔 얘기에 얼마나 나눠봤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다니까요. 이것이 뭐냐, 세계에서 보고 있는 눈들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얼굴이 뜨끈뜨끈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이 만들어진 노하우를 절대로 우리 씨만 가지고 있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도 정원박람회를 만들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걸 전부 기록으로 남기고 영상으로 남겨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모두가 정원사가 돼서 원팀으로 했기 때문에 전국에 우리를 필요하는 도시에 가서 우리가 정원사가 돼서 이 노하우를 알려줘야 된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의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국제정원박람회는 우리가 살아갈 미래도시 모습이자 대한민국이 수도권으로 모든 것들이 몰려서 생기는 부작용을 해결해 줄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인데, 우리 경험과 노하우 정말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잘한 일이죠 이거. 이렇게 하면 정말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원만 가지고 제가 얘기를 이리저리 풀어서 혹시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삶의 조건이 뭔가가 돼야지만이 거기에서 행복도 논하고 건강도 논하고 뭣도 논하고 그러지 않을 겁니까? 저는 그래서 이 노하우를 정말로 대한민국에 있는 다른 도시들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 한번 보십시오. 현명한 사람은 정원으로 간다. 어리석은 사람은 서두르고 영리한 사람은 기다리지만 현명한 사람은 정원으로 간다. 인도의 시성이라고 불리는 타고르가 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 우리는 어쩌면 자신의 삶이라든가 지역의 문제라든가 가정의 문제라든가 국가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안 하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우리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굉장히 고민할 일이 많고 굉장히 생각할 일이 많고 굉장히 양보할 일이 많고 이런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저는 놀라운 게요, 독일에 제가 연방 박람회 가서 독일 대통령이 하는 얘기에 깜짝 놀랐어요. 왜 이 말이 맞느냐, 독일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정원은 싸우던 사람들도 화해하는 곳입니다. 정원은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원은 남녀도 노소도 지유 고하도 재산의 과다도 따지지 않고 다 받아들입니다. 정원은 꽃만 있어도 안 되고 나무만 있어도 안 되고 돌만 있어도 안 되고 물만 있어도 안 되는 곳입니다. 다 자기의 고유한 개성을 지켜가면서 우리를 이롭게 하는 데가 정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원으로 자주 가십시오. 그리고 순천만 정원으로 오십시오. 내년에 우리는 정말로 일단은 먼저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만들고 있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정표를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서 증명해 드릴 겁니다. 순천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로 보고 있는 순천 시민 여러분들 계시면 저는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어요. 왜? 이런 걸 만들 때는 자기의 주장보다는 참고 뭔가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은 것들을 견뎌내줘야 되고 이해해줘야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에 이거를 가장 몸소 실천하는 분들이 누구냐? 순천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순천 시장인 게 자랑스럽습니다. 네. 오늘 제가 전문 강사가 아니어서 이런저런 얘기로 두서없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